당신 해고야. 나 아무것도 믿을 수 없거든. 이번 7, 8회 두 회차에서는 사랑은 끝내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먼저 무너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해와 후회였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한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이어지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7회는 도라이기 맹세나를 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맹세나가 자신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도라이기 더 이상 그녀를 믿지 못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팬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도라이기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을 인간 도라이그로 바라봐줬다고 믿었던 그 시간이 혹시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도라이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돌 도라이기 아니었어도 그녀는 자신을 변호했을지 그래도 자신을 믿어줬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에 가깝습니다. 도라이그는 평생 골드보이즈의 도라이그로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도미경에게 그는 수단이었고 대중에게 그는 소비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맹세나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다고 믿었던 순간은 그에게 지나치게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팬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앞에서 도라이그는 먼저 무너집니다. 그가 남긴 말은 배신당한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사람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지키고 싶었던 관계였지만 이미 의심한 순간 그 관계는 끝나 있었습니다. 7회에서 맹세나는 도라에게 굿즈를 버립니다. 진작에 모두 정리하려 했지만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는 말 속에는 그 시간이 사라지면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빛났던 순간까지 함께 지워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팬심을 정당화하려는 고백이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버텨내게 해주었던 기억을 스스로 지워야 하는 순간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맹세나에게 도라이그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홀로 남은 그녀에게 도라이게 노래는 그래도 살아보자는 마음을 붙잡아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라이그는 그 마음을 팬심으로 받아들였고 맹세나는 자신의 진심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검찰 조사 이후 맹세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팬이었던 사실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정리한 뒤 사건을 맡았으며 자신이 변호한 대상은 아이돌이 아닌 인간 도라이기였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라이기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해고를 통보합니다. 한편 최재희는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는 강우성의 템퍼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보상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사고를 당합니다. 7회 엔딩에서 최재희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됩니다. 뉴스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보도하지만 정황은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 드라마가 잔인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8회는 최재희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공개되며 시작됩니다. 유서에는 강우성의 살해 범인이 도라이기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나는 이 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고 직전 남겨진 음성 메시지에는 범인이라면 남길 이유가 없는 제보성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황은 최재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갈 곳이 없어진 도라이그는 다시 맹세나를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최재희를 범인으로 몰고 있지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맹세나는 그 호소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고 현장과 호텔을 조사하며 자살이라는 설명이 현장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도라이그는 맹세나를 데리고 골드보이즈의 첫 무대가 열렸던 춘향 어울마당 소원의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도라이그는 뒤늦게 깨달았던 사실을 전합니다.
힘들었던 날 자신보다 더 절망적인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맹세나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억울한 판결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날 도라에게 노래를 듣고 그래도 살아보자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했던 존재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호텔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최재희가 사고 전 대표라는 사람과 통화하며 크게 언성을 높였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 맹세나는 경찰서에서 들었던 금보상의 진술을 떠올립니다. 별다른 통화는 없었다는 말과 달리 실제 통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금보상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우성의 템퍼링, 최재희의 의심, 그리고 사건의 진실까지. 그러나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골드보이즈를 지키기 위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도라익을 범인으로 만들고 최재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8회에서 곽병규는 여전히 도라익을 범인으로 만들려 합니다. 약물 검사 결과를 근거로 사건을 다시 짜맞추려 하고 아버지 곽종철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20년 전 맹세나의 아버지를 억울한 살인범으로 만들었던 그 선택을 이번에도 반복하라는 압박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과 승리입니다. 도라익은 믿고 싶었지만 너무 일찍 의심했고 맹세나는 진심이었지만 너무 늦게 말했습니다. 최재희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 전에 사라졌고 금보상은 지키려 했지만 그 선택으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곽병규는 진실보다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9회 예고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는 금보상의 폭로입니다. 금보상은 도라익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강우성의 템퍼링과 관련된 결정적인 진실이 곧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도라익과 맹세나의 감정입니다. 도라익은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의 감정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홍혜주는 도라익에게 비행기표를 건네며 새로운 시작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도라익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도라익과 박충재가 동시에 맹세나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박충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재희는 살아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는 절대로 범인이 아니며 진짜 범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9회는 감정과 진실이 동시에 폭발하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타이밍을 놓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실패라기보다 선택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책임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라익과 맹세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악의 드라마 창고였습니다.